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가이즈의 조한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제 채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많은 것이 부탁드리면서 만관부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은 미국 뉴스를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뉴스 중에 이렇게 메인 뉴스로 가장 많이 올라온 것은 바로 어제 있었던 이 콜로라도 이 게이 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으로 이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가지고 추모를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캘리포니아 이 샌프란시스코를 본다고 하면은 샌프란시스코에 굉장히 커다란 이 게이 마을이 있거든요. 이 게이 마을에서도 굉장히 많은 추모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클럽 Q라고 하는 이 게이 바에서 엊그저께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5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뉴스에 나왔을 때는 이제 18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상자가 더 늘어가지고 25명의 부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티컬한 좀 심각한 이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어쩌면 더 늘 수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2명의 굉장히 또 영웅적으로 이 사건을 대처를 했다고 하는데, 2명의 사람이 이 범인한테 뛰어 들어가지고 총을 빼앗고 제압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범인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총을 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클럽 Q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었던 이유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추모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하네요. 성소수자들이 그렇게 또 많이 사망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제 추모를 하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때 이 22살짜리 남성이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총기를 난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경찰은 나와가지고 영웅적으로 대처를 해준 이 2명한테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총기 난사범 있지 않습니까? 이 총기 난사범은 1년 전에 벌써 좀 폭력 전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22살짜리 이 남성은 자신의 엄마, 자신의 모친한테 사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위협을 했었던 그런 전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폭력 전과가 있다고 하면은 총기를 사지 못하는데, 그런데 또 어떻게 우회를 해가지고 총기를 샀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총기 관련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총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도 이 총기 관련해가지고 제재를 더욱더 높여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올해를 본다고 하면은 올해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10개월하고 이제 반이 지난 상태인데 올해에만 지금까지 대규모 총격 사건이 600건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 말이나 되는 일인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대규모 이런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은 사상자가 5명, 6명 이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 총기 난사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깜짝 또 구글이 갑자기 얘기를 하네요. 뒤에서 누가 말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이 총기 난사로 불리우게 된다고 하면은 5명에서 6명 이상의 이제 사상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 대규모 총기 난사가 올해 안에만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600건 이상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총기 난사 때문에 사망한 자들의 수가 621명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어이없는 이런 통계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총기 난사가 이루어진 것은 진짜 예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총기가 굉장히 많이 풀리면서 지금 미국의 총기 난사가 너무나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런 술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냥 보통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총기 난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진짜 어이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빨리 총기 관련해가지고 제재는 더욱더 높여야 한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미국에서 이제는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총기 난사 사건은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80세가 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80세가 되시면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최고령이다라고 역사적인 날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대통령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80세가 되시면서 이 백악관에서 가족들만 불러놓고 소규모로 그냥 생일 잔치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시면서 이제 80세가 되시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다음 대선에 나오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냐 라는 그런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선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훨씬 더 처참하게 깨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도 노력을 또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트럼프도 또 나와가지고 헛발질을 해가지고 오히려 민주당한테 힘을 실어줘가지고 민주당이 선방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조금 이기게 되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다음 대선에 나오는 거 지금 지지하는 층이 지금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만 조금 더 젊으셨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다음 대선에 나오시는 거 아마도 100%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나이가 너무나 많으시다 보니까 만약에 다음 대선에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신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끝나실 때쯤이면은 86세시라고 합니다. 86세시면은 와 정말 엄청나게 장수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그렇게 늦게까지 대통령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뭐 대통령으로서는 좀 나이가 너무나 많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하시고 계시다가 지병을 앓으신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아니면은 또 치매 같은 거 잠깐 또 드신다고 하면은 또 엄청나게 또 큰일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이런 엄청난 전 세계 1위 국가에서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아픈다고 하면은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셨기 때문에 조금 다음 대선에 나오는 거는 위험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지금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대선에 이제 중간선거 잘 하셨으니까 나와도 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현재로서는 자신은 자기 혼자 얘기를 했지만 자신은 다음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이 공화당 후보들이 모두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본다고 하면은 대선 후보로 나온 이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라스베가스에서 이 공화당을 후원을 해주는 굉장히 커다란 자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도 왔었고 전 펜스 부통령도 왔었고 디센티스도 와가지고 연설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나와가지고 다음 대선에서 나는 꼭 승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디센티스도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디센티스는 트럼프랑 좀 차별화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지금 좀 저문은 해지 않습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요번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나오게 됨으로 해가지고 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트럼프랑 좀 틀린 식으로 디센티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공화당 내에서도 이 디센티스를 더욱더 밀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왔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펜스 전 부통령, 트럼프 그리고 디센티스 이렇게 해가지고 공화당 내에서는 지금 3명의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혼자서만 대선 후보로 나온 상태이지만 아마도 나중에 디센티스도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펜스 부통령도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디센티스가 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아마라고 해가지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아마라는 이제 뮤직 어워드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 있지 않습니까?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6개의 상을 휩쓸면서 6관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백인 여성의 가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또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저는 왜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또 좋아한다고 하니까 6개의 상을 휩쓸면서 6관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아마에서 BTS 있지 않습니까? BTS는 5년 연속 수상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BTS 최고입니다. 최고이고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보이그룹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으면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집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기세 있지 않습니까? 전기세가 예전보다 말도 못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8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나왔거든요. 여름 말고요. 여름 말고 보통 본다고 하면은 한 8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나왔어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키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더 많이 나오지만 평균 본다고 하면은 보통 8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나오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 전기세가 진짜 저는 많이 안 쓰거든요. 많이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세가 150달러에서 180달러대까지 지금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가량 전기세가 지금 오른 상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거야 라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예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 전기 그 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1kW당 얼마인지 이 레이트이 나오는데 진짜 거의 2배가 올랐더라고요. 엄청나게 지금 이 전기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4시부터 9시까지 이 전기를 쓴다고 하면은 이때는 그 2배 오른 거에 또 더 2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은 이 피크 시간대에 전기를 쓴다고 하면은 전기세가 2배에 2배더라고요. 4배. 4배까지 올라가거든요. 예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기세를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요. 이렇게 전기세뿐만이 아니라 가스세도 지금 예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가스뿐만이냐? 아니죠. 이 물세도 지금 엄청나게, 특히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또 물세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전에는 한 100달러 정도였는데 이 물세 역시 150달러대까지 거의 50%가 오른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사람들이 이글루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유틸리티 빌들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지나면서 그리고 이 전쟁이 터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져가지고 사람들이 난방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냥 무서워가지고 난방을 켜고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추운 이글루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전역을 봤었을 때 평균적으로 18% 이상의 이 난방비가 올랐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유틸리티 비를 내는 사람들도 정부 지원을 받아도 이거는 너무나 올라가지고 도대체 난방을 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저도 똑같고요. 이하 동물이고요. 너무나 비싸가지고 제대로 이 난방을 지금 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추워가지고 지금 맨날 이렇게 스웨터 입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불도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이불도 이렇게 덮고 있고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그러면서 이 카타르 이 월드컵 있지 않습니까? 이 FIFA 월드컵이 드디어 어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어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언제 경기를 하는 거죠. 경기를 언제 하는지 이렇게 보니까 여기 미국 시간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는 24일이죠. 네, 24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글피 오늘이 21일이니까 3일 뒤에 24일 날 여기 LA 시간으로 새벽 5시에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저같이 케이블 TV가 없으신 분들은 아니 어디서 한국 월드컵을 보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케이블이 없으신 분들은 음식점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스포츠바 이런 데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새벽 5시에 하지 않습니까? 새벽 5시에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술집이나 그런 데가 문을 열지가 않아요. 문을 열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LA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다행이게도 이 LA 한인타운 있지 않습니까? 이 한인타운에 있는 이 코타풀, 코리안 타운 플라자, 이 코타풀에서 대형 전광판을 두고, 대형 테레비 같은 것을 두고 단체 응원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집에 케이블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으로 뭐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볼까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거 코타풀 가서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벽 5시에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야, 이 코타풀까지 새벽 5시 전에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4일이 딱 땡스기빙이거든요. 땡스기빙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갈지는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애들이 새벽 5시 전에 일어날 수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 LA 사시는 분들은 혹시 한국 월드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코리아 타운 플라자 가시면 보실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새벽 한 2시쯤,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죠. 오늘 한 새벽 2시쯤에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어디냐면은 여기 LA 할리우드 있지 않습니까? LA 할리우드에서 어느 한 노숙자가 이 총기 사건 때문에 한 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누가 이렇게 또 노숙자한테 총을 쐈나 봅니다. 진짜 노숙자가 좀 많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노숙자들이 이렇게 보통 시민들을 공격을 하는 그런 건수도 많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 노숙자들도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노숙자가 공격을 당하는 게 훨씬 더 많기는 많겠죠. 어쨌든 어제 이 할리우드에 있는 어느 한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총을 맞고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체포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빨리 이 노숙자 문제 좀 여기 LA에서는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노숙자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노숙자들의 수가 더욱더 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입니다. 특히 이런 대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들에서 노숙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겨울이 된다고 하면은 전국에 있는 미국 전역에 있는 노숙자들이 따뜻한 여기 LA로 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겨울만 된다고 하면은 여기 LA의 노숙자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부에 만약에 노숙자가 있다고 하면은 얼어 죽죠. 얼어 죽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특히 어제도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뉴욕을 본다고 하면은 뉴욕에서 굉장히 많은 폭설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폭설이 내려가지고 거의 제 키만한 뭐 거의 2m급 그렇게 많이 눈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노숙자가 살 수가 있나요? 진짜 그런 곳에서 이제 노숙자가 있는다고 하면은 얼어 죽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전역에 있는 노숙자들이 LA로 오고 있다고 해요. 항상 여기 LA가 날씨가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노숙자가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인도네시아 인니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인니 무슨 자바라고 하는데, 자바면은 제가 예전에 일한 곳인가? 뭐 어쨌든 이 자바라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규모가 5.6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큰 지진은 아닌데, 그런데 좀 도심지에서 지진이 일어났나 봐요. 어쨌든 이 5.6의 이 지진 때문에 지금까지 사망자의 수가 162명이나 나왔다. 대형 참사죠. 162명이나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여기 LA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5.6의 지진은 가끔씩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5.6의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별다른 피해는 없거든요. 아무래도 여기 LA를 본다고 하면은 건설을 할 때 지진이 일어나는 것에 이제 염두를 해두고 이런 건설을 하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이제 별다른 피해는 없는데, 이렇게 인도네시아나 이런 조금 못 사는 나라들을 이제 본다고 하면은 건설을 할 때 이런 집 같은 것을 지을 때 그런 코드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지어진 이런 건물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런 건물들은 지진이 만약 일어난다고 하면은 모두 다 폭삭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5.6의 지진, 굉장히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들의 수가 162명이 넘어서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처음에 뉴스에 막 올라왔었을 때는 처음에는 사망자들 수가 한 3-40명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망자들 수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네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이 대형 참사 빨리 잘 수습을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북한에서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핵 보유고 이런 지위를 얻으려고 엄청나게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 G7 있지 않습니까? 이 G7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가 없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나중에도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대단한 미사일을 만들던지 말던 간에, 그러니까 이 북한 너네들은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또 성명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북한은 이렇게 핵폭탄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좀 위협을 하거나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좀 파워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G7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제발 좀 이제 김정은아, 이 핵미사일 놀이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김정은.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글로벌 이 항공계에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여객기 있지 않습니까? 여객기에는 보통 이제 파일럿이 2명이 타잖아요. 이렇게 파일럿이 2명이 타면서 이렇게 여객기를 운전을 하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여객기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오토 파일럿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륙을 할 때나 그리고 착륙을 할 때만 파일럿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까지 파일럿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이 글로벌 항공계에서는 파일럿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것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객기 조종사를 2명에서 1명으로 이렇게 줄이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한간에서는 파일럿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인다고 하면은, 만약에 긴급 상황에 봉착을 한다고 하면은 여행객들이 훨씬 더 위험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안전 상황에 대해 가지고 좀 위험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비행기들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해가지고 파일럿이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거의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파일럿 1명도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오면서 끝나가면서 거기에다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페루를 본다고 하면은 페루에서는 지금 8개월째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반정부 시위를 지금 8개월째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3월부터 반정부 시위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정권에 있는 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이 경제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루에서는 고물가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거 도대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리로 뛰쳐 나와가지고 지금 8개월째 계속해가지고 반정부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지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죠. 네, 러시아는 빨리 좀 전쟁을 끝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과테말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하네요. 네, 어느 한 자동차가 이 과테말라의 예전 그 유물들 있지 않습니까? 마야 시대의 유물들을 자신의 차로 한 100여 점 정도 자신의 차로 옮기었다고 합니다. 네, 옮기다가 이게 걸려가지고 이 집을 수색을 했는데 이 집 안에서만 마야 유물들 1200점이나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범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유물들을 훔친 범인은 바로 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쪽팔린 이런 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1200점이나 되는 이런 마야 유물들, 과테말라 마야 유물들을 1200점이나 훔쳤다고 하니까 야, 이거 진짜 썩을 놈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브라질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느 한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좀 강물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이 있었는데 이 물 흐르는 곳에 비닐봉다리를 던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망갔는데, 그런데 이 비닐봉지 안에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다고 하네요. 응애 하고 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비닐봉지에 왜 이렇게 아기 소리가 들리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아기가 담겨있는 비닐백에 버려져 있었다고 하네요. 강물에.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었었다고 하면은 이 아기가 그냥 물에 가라앉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 브라질에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좀 안타깝고요. 이렇게 생명이 태어났으면은 자신이 못 기른다고 하면은 무슨 보호소나 이런 타가소나 그런 데다가 좀 맡기면 되지. 이렇게 야, 진짜 무책임하게 그 뭐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강물 같은 뭐 시냇물이나 뭐 이런 데서 던졌다고 하니까 그게 진짜 말이나 되는 일인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제발 좀 이런 일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멕시코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었다고 하네요. 멕시코에서 열기구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봤었을 때는 뭐 터키인가 그쪽에서 또 열기구 행사가 매년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또 멋들어진 사진을 찍은 기똥찬 그런 풍경이 펼쳐지는 그런 행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멕시코에서도 이런 열기구 행사가 일어나가지고 열기구가 막 엄청나게 뭐 하늘로 떠다니는 그런 멋들어진 사진이 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멕시코 놀러 가고 싶기는 한데 이 카르텔들 좀 어떻게 좀 멕시코 정부가 좀 싹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또 생각이 드네요. 여행을 갈 수가 없어,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튀르키예 있지 않습니까? 터키에서 얼마 전에 이스탄불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의 배후는 쿠르드족이라고 하면서 시리아하고 이라크 북부에 있는 이 쿠르드족을 터키에서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공격을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공격 때문에 지금까지 사상자가 30명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 3명은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쿠르드족, 그리고 이 터키, 이 튀르키예는 계속해가지고 서로 테러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계속 끊이지 않고 이게 악순환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히잡 시위 있지 않습니까? 이 히잡 시위가 계속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란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가 자신의 SNS에 히잡을 벗은 채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란에서 지금 일고 있는 이런 히잡 시위에 대해 가지고 지지를 한다라는 것을 표명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란 정부에서는 이 여배우를 체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란에서는 계속해 가지고 이 히잡 시위가 계속 일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발 이 이란에서도 좀 제대로 된 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시대에 한 나라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란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좀 제대로 된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란.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또 하락세로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을 본다고 하면은 나스닥은 또 1%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엄청나게 늘고
있으면서 전 세계 경제가 조금 불안불안하다 하면서,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에도 좀 영향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디즈니 있지 않습니까? 디즈니는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주식이 엄청나게 곤두박질 치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디즈니가 많이 주식이 내려간 이유는 아시다시피 디즈니에서는 이 넷플릭스를 잡겠다라고 하면서 디즈니 플러스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디즈니 플러스를 내놓으면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투자도 많이 하고 뭐 다른 거 인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제대로 된 수익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는 계속해가지고 매출은 형편없었거든요. 매출도 형편없고 수익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주식시장은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드디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계속해가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디즈니에서는 2년 전 은퇴를 한 이 밥 아이거 CEO 있지 않습니까? 이 밥 아이거를 다시 CEO로 불러들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다시 밥 아이거가 이제 디즈니로 돌아온다라는 CEO로 이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지금 디즈니 주가는 다시 이렇게 또 점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밥 아이거가 디즈니를 살릴 수 있을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사람들이 모두 다 막 집안에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 앞으로 미래다라고 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인기가 조금씩 시들해지고, 그리고 경쟁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의 최강자는 바로 넷플릭스거든요. 넷플릭스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제가 또 생각이 들거든요. 구독자 수만 본다고 하면은, 이 서브스크라이버만 본다고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이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를 뛰어넘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들이 그렇게 돈이 되는 그런 가입자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디즈니에서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적자를 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지금 이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집안에만 있지 않거든요. 이제 굉장히 지금 밖을 나돌아다니다 보니까 유튜브 역시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광고들도 단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도 지금 별로 좋지는 않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계속 걷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내에서는 소비가 아직도 탄탄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뿌려줘가지고 지금 은행에 아직도 돈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돈 쌓인 게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면서 앞으로 길어봤자 1년 남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인들이 돈을 쌓아뒀었던 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면서, 그리고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쓸 수밖에 없어가지고 뭐 이자도 많이 나가고 인플레이션으로 또 돈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돈 쌓아뒀던 게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쯤에는 미국인들이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정말 돈을 안 쓴다고 하면은 진짜 경기 침체거든요. 아마도 내년쯤에는 경기 침체가 들이닥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이 연말 연시에 굉장히 또 많은 이 쇼핑 시즌이거든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때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선물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평균적으로 대략 한 16개 정도의 선물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6개의 선물 중에서 이제는 많이 내려가가지고 평균적으로 이제 9개로 줄 전망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마도 올해 연말 쇼핑은 굉장히 적은 쇼핑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크리스마스 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올해는 주지 않거나 굉장히
조금만 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연준에서 엄청나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고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고 둔화가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달러가 엄청나게 강했었는데,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 달러, 이 킹 달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달러 인덱스가 이번 달에 들어서만 4%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달러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렇게 계속 금리를 올리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킹 달러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계속해가지고 미국 내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 뽑고 있고, 그러다가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중에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시 일터로 나와야 하거든요. 다시 일터로 나와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인력난이 해소는 됐지만, 그래도 미국의 인력난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노령화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사람들이 이제 더욱더 많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일할 사람들이 이제 별로 없다고 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이민자들의 수도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민자들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인력난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 또 이런 뉴스가 또 보여주고 있는데, 뉴욕 월가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 같다, 경제 영착륙은 없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사람들의 버는 돈은 똑같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가지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쓸 돈은 없고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라고 월가에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주가가 또 좀 출렁출렁 거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 TSMC 있지 않습니까? 이 TSMC가 아리조나에다가 5나노 공정에 칩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이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 TSMC 창업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리조나에다가 그 옆에다가 또 다른 3나노 공정에 TSMC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기 때문에 이 아리조나에서 이 TSMC 엄청나게 첨단 기술의 반도체들이 쏟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산 반도체도 미국산 반도체, 아무리 TSMC라고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미국산 반도체가 또 엄청나게 또 쏟아질 것으로 그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는 또 자동차 리콜을 했다고 합니다. 한 32만 대 정도를 리콜을 했다고 하는데, 왜 리콜을 했냐면은 뒤에 이 백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후미등이라고 하죠. 후미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리콜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트위터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트위터는 얼마 전에 트럼프의 계정을 다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풀어줬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카니에 웨스트 있잖아요. 카니에 웨스트가 얼마 전에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했거든요. 이 유대인의 혐오를 해가지고 그때 이 트위터의 계정이 블락이 됐거든요. 블락이 되면서 카니에 웨스트 지금까지 트위터를 못 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는 카니에 웨스트의 계정을 풀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트위터는 이제부터 진짜로 아무나 들어가가지고 막말을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 있지 않습니까? 이 FTX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서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비트코인 16,000달러대가 깨지면서 15,000달러대까지 내려갔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오늘은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조금 하면서 이제 다시 16,000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FTX가 계속 파면을 팔수록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창업자가 엄청나게 많은 금액 3억 달러 이상이나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1억 달러 정도를 정치 자금으로 엄청나게 뿌렸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FTX에 대한 말들이 계속 많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좀 내려가는 게 아닌가, 비트코인도 계속 좀 내려갈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어제 단 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단 5,000명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단 2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다행이고요.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일이니까 조금 적게 나온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뭐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또 적게 나오니까 좋지 않나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20만 명이고요. 1억이라는 이 숫자에 좀 굉장히 감이 없는데 1억 20만 명이고요. 새롭고. 그러면서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는 110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별로 나오고 있지는 않고, 그러면서 이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은 최근 들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해가지고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2만 명 이상씩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개월 동안 중국 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제 중국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이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들이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에서는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미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당뇨병 1형 있지 않습니까? 이 당뇨병 1형을 좀 늦춰주는 이런 약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약이 FDA에서 첫 승인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뇨병을 좀 늦춰주는 이런 약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FDA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오면서 mRNA로 뭐 약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약을 만드는데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잘 좀 이런 약들 많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271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 어린이들 사망 환자들의 수가 48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민간인들 사망 환자들의 수는 8천여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 전쟁 때문에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전쟁은 진짜 비극입니다. 비극. 빨리 좀 이 전쟁 좀 끝낼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 헤르손에서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헤르손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서 유크레인군이 헤르손에 가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헤르손에서 러시아 군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고문실 4곳이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민간인들을 고문을 하는 이런 고문실이 4곳이나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이 전기 충격기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 고문을 하는 이 전기 충격기가 발견이 되는 등 민간인들을 그렇게 또 고문을 했다고 하네요. 역시 러시아 또라이 새끼들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 측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크레인에서 이 러시아 포로를 잡아다가 즉결 심판 있지 않습니까? 즉결 심판을 하면서 러시아 포로들을 즉결 처형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전쟁 범죄를 저지른 병사들을 직접 추격을 해가지고 잡아드리겠다라고 러시아 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진짜 전쟁은 비극인 것 같습니다. 전쟁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고, 러시아 진짜 너네 나라로 빨리 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 동부에서 계속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단 하루 만에 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만 400여 차례 포탄이 떨어졌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엄청나게 이렇게 포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면서 계속 또 영토를 또 차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협상을 할 거다. 협상을 할 건데 그런데 이 협상의 원칙은 매우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러시아 군인들 철수하고 그리고 모든 우리 땅들 다시 되찾을 때 그때 협상을 하겠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이 전쟁을 끝낼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렇게 좀 강경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쪽에서 계속해가지고 미사일을 또 굉장히 많이 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미사일 중에 한 70% 정도는 유크레인에서 요격을 한다고 합니다. 요격을 하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이 나삼스라고 하는 이 요격 미사일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나삼스라는 미국산 이 요격 미사일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0%의 요격률을 보여줬다고 해요. 엄청나죠? 엄청난데 그런데 이 나삼스가 유크레인 전역으로 깔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나삼스 있는 지역에만 100% 모두 요격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예전부터 유크레인이 쓰고 있었던 이 러시아제 요격 미사일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 곳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또 잘 요격이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유크레인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대략 한 70% 정도만 요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서 쏘고 있는 미사일 중에 30% 정도는 계속해가지고 유크레인 도시들에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발전소 같은 곳들이 그렇게 많이 파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고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닙니다. 제발 좀 러시아 이 푸틴 누가 좀 이렇게 딱 비틀어 주던지 아니면은 좀 푸틴이 어떻게 제정신 좀 차리던지 빨리 모든 이 러시아 군인들 철수하고 전쟁 좀 끝내줬으면 평화롭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